또 쳐봐요. 또 쳐봐.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얘는 그래도 괜찮은데 엇결일 경우에 지금 이렇게 치면요 다 뜯겨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무에다가 살짝 쳐보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부재에다 대표질을 해야 되는데, 두께는 가능하면 작게 빼놓고 좀씩 더 빼면서 치는 게 좋아요. 많이 빼놓고 집어넣으려고 하면 일단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면 이 대패집이 조금씩 헐거워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조금만 빼놓고 쳐서 대패밥이 안 나오면 한번 조금 치고 또 한번 쳐보는 게 낫다 이거죠. 많이 빼놓고 들어가면서 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보면서 빼야 돼요. 이게. 그냥 무조건 쳐서 빼지 말고. 그 다음에 덧날도 지금은 조금 말리는 거 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가 좀 춘제하고 춘제가 있는데, 추제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춘제 약한 부분은 보풀하기가 일어나면 나중에 또 이것도 골치 아파요. 네, 처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아예 대패해서 해결하는 게 낫거든요. 네, 나를 쳐봐요. 나를 내가 조금 빼놨는데 네, 풀어봐. 안 나와요? 날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봐봐요. 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걸리잖아요. 안 걸리는 안 걸려? 네. 걸리는데? 걸리잖아. 이따가 나오잖아, 대표가. 이게 뭐냐면, 양쪽이 이거 왜 대표가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평이 안 잡혀 있어요. 네? 맞춰봐요. 찍어봐요. 지금 힘을 안 줘서? 지금 올라타도 안 돼, 이거는. 평이 안 잡혀 있어. 바닥 평. 내가 바닥 대패 나를 아주 조금 뺐어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뺐으면 바닥도 완전히 거의 평에 맞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그 오차 범위보다 넘어가 버리면 이제 대패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네. 그죠? 나를 조금 더 빼볼게. 아니 분명히 깎이잖아요. 살짝 나와 있으니까 깎이는 거예요. 네. 그냥 당겨봐요. 안 걸리는데? 안 걸려? 자, 분명히 조금씩은 나와 있죠? 네. 응, 깎여야 돼, 이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바닥도 그렇지만, 날이 아주 예리해야 돼요, 아주. 조금 빼놓으면. 왜냐면 걸리는 데가 워낙 작으니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스치고. 자르지를 못하고. 예리하면 자르고 지나가는데,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날을 많이 빼면은 두껍게 치니까, 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깎아서 들어가니까, 그걸 못 느끼는데, 작게 뺄 때는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초벌 대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마무리 대패로 해서 아주 얇게 칠 때는 아까 누르는 것도 얘기했죠. 누르는 것도 중요해요, 나중에는. 아주 얇게 칠 때는. 예. 누르는 힘이 없으면 못 쳐요, 대패를 또. 아주 얇게 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금은 좀 쉽게 하자고요. 쳐봐. 지금은 이제 자세를 이제 보여줘야 돼서. 예, 좀 낮았죠? 네, 잠깐. 대패밥이 지금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게 조금 뭐 이상하지 않아요? 얇고 두께가 다르. 두께가. 응, 다르죠. 네. 좌우가 달라요. 네, 이쪽은 제가 봤을 때 왼쪽은 얇고요, 오른쪽이 두꺼워요. 이거는 날이 수평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죠? 첫 번째는
바닥을 기준해서 날이 한쪽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 하면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패 치는 사람이 자세가 어느 한쪽으로 더 눌린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예. 한번 내가 쳐볼게요. 지금 이쪽이 안 나오죠? 그죠? 오른쪽을 더 누르고 쳐볼게요. 오른쪽 누르면 반대로 또 이쪽이 뜨죠? 그죠? 비슷하게 나오죠, 또. 그러니까 날은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약간의.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보여요. 감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봐야 돼요, 지금. 이게 날이, 한번 다른 사람 한번 봐봐요. 날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되게 그러신다. 이게 나가 아직 안 가렸네. 진짜. 예? 날 좀 가려와봐.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한번 여기 한번 또 만져보세요. 다른 분들은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샌딩 못다가 비교를 하면 안 되지. 네. 정반처럼 광이 나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빛에다 비춰봐도 광이 나요, 딱 이렇게. 반광이 돼요. 그냥 나무 자체 표면이. 광이 나거든, 빛에다 비춰보면. 그죠? 네. 그런 게 완전히 이제 틀린 거예요. 샌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대리석 같이 그냥 맨질맨질해진다고요. 네. 이게 칼로 자르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칼로 자르고 지나갔기 때문에. 네. 이게 아까 때는 조금 거칠했죠? 그 덧날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덧날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주 고운 걸 원하면 덧날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어깨는 그냥 치고 지나가 버린다고. 이 보풀하기도 안 일어나요. 예리하게 가른 상태에서 덧날을 붙여버리면. 근데 덧날을 붙였는데 이렇게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거칠게. 그거는 이제 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 어미 날이. 예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깨끗하게 안 나오겠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자, 이제 전체적으로는 설명했고 대패를 한번 쳐보자고. 자세. 지금 말발도리님은 조금 그래 남들보다 많이 연습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자세는 아주 좋아요. 자세. 지금 이제 자세만 얘기할 거예요.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자, 대패를 칠 때 첫 번째 자세는 말바도르님 잘 치셨는데 이 부재가 가운데 와야 돼요. 자기 몸에. 예. 가운데 와야 되는데 나중에 숙달이 되면 이제 옆으로 칠 수도 있어요. 옆으로. 또 부재가 길면 당연히 또 옆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치거든요. 예. 근데 처음부터 옆으로 치면 균형을 못 잡아요. 사람이 균형을. 이게 이렇게 됐는지 이런 감이 잘 몰라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돌잖아요. 당기면서 이렇게 틀잖아요. 그리고 몸이 회전하면서 균형이 깨져요. 네.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일정하게 회전을 못해요. 사람 몸이. 그러니까 초보 때는 일단은 무조건 가운데 놓는 거예요. 가운데 놓고 이 종반이 이 수평을 딱 맞춰 놓은 거거든요. 이 정반 자체도. 그러니까 수평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반에 두 손이 닿고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정확한 거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자꾸 숙달을 시켜 놓으면 항상 정반을 기준으로 해서 대패가 수평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면이 빨리 잡혀요. 면을 잡더라도 이렇게 삐딱하게 해서 잡는다든가 이렇게 삐딱하게 잡아놓으면 기준면을 잡아놓으면 나머지 면은 다 삐딱하게 해야 돼. 다. 그러겠죠?
사각을 만들려면 90도씩 90도씩 가야 되니까 하나를 처음에 하는 거를 잘못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항상 이 면을 이 정반하고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게 수평으로 되게끔 자세가 일정하게 움직여야 돼요. 자세가 일정하게. 예. 그러려면 가운데 놓고 두 손이 그대로 같이 움직이는 게 제일 좋다 이거죠. 가운데다 놓고 그대로. 이 수평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두 손이. 옆으로 하면 이게 수평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감각이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운데다 놓고 그대로 이렇게. 예.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요거 잘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대패를 손으로만 치면 힘들어서 못 쳐요. 팔힘으로 갖고는. 단단한 나무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팔힘으로 절대 못 쳐요.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몸으로. 몸을 움직이려면 몸이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면서 당겨야지 수월해요. 몸이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려면, 이 부재가 이 몸이 가운데 있으니까 얘 때문에 깎을 수도 없을 뿐더러 뒤로 빠져야지만 깎을 수 있잖아요. 예. 균형도 잡기가 힘들어요. 가만히 이렇게 하려면.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뒤로 빠져야 돼요. 그리고 이 빠지는 반동의 힘을 이용해서 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팔이 수월해지고요. 팔이 나무에 균형을 잡는 거나 눌러주는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팔로 당기면서 팔로 눌러가면서 균형까지 잡으려면 이건 너무 힘들지, 팔이. 그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 일단은 힘은 몸을 이용해서 대패를 치는 힘은 몸을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균형 잡고 하는 거는 이 손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운데다 놓고 대패를 잡고 칠 때는 뒤로 몸을 빼야 되는데, 빼려면 이 다리가 자연스럽게 뒤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다리 가만히 있고는 이게 안 빠져요. 그죠? 그래서 뒤로 이렇게 빼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 긴 거 칠 때는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뒤로 이런 식으로 계속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두 다리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돼요. 다 앞다리도 그렇고 뒷다리도 그렇고 이렇게. 그럼 몸이 많이 움직여요. 앞뒤로 이렇게. 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앞뒤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지금 서 있는 자세에서 한번 움직여보세요. 다리를 구부리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편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편 상태로요. 그럼 몸이 많이 움직여요. 구부리면 잘 안 움직여요. 구부리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편 상태대로 그대로. 앞뒤로 몸이 다 왔다 갔다 하게.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 아셨죠? 그리고 이게 또 애매하게 기른 경우도 있어요. 한 요만큼 기를 때는 한 번 여기서 요만큼 당기고, 그 다음에 이 다리를 뒤로 한번 이렇게 물러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당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다리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 아셨죠? 예. 자, 다리도 얘기했고, 몸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 왼쪽 다리는 한 다리 갖고도 딱 균형을 잡고 쓸 줄 알아야 돼요. 다리 하나 갖고, 이게 하나 오른쪽 들고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한 다리 갖고 이렇게. 이 한 다리 갖고 깨금발이라고 하나요? 예. 깨금발을 못 쓰는 사람은 이게 이제 막 흔들려요,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얘가 평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얘를 딱 가운데, 이 끝나는 지점 가운데다 두고 균형을 잡고 이렇게 당겨야 돼. 이렇게 왔다가 뒤로 당기고. 자, 몸까지 이제 다 됐어요. 다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는 법. 파지법은 대패를 올려놓고요. 자, 왼손으로 잡을 때, 여러분들 왼손으로 잡을 때 이 손가락을 하나 걸고 이렇게 내려 잡아야 되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올려서 잡아요. 이렇게 올려서 잡으면, 자, 제 손을 보세요. 이렇게 꺾어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손목이 아파서 나중에 못해요, 대패를. 예. 이렇게 꺾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손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보내고, 이 엄지손가락 하나만 살짝 걸으면 돼요. 이렇게 살짝 걸고,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대패 바닥 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예, 아예. 예, 각지 칠 때, 판지 칠 때는 이렇게 못 내리는데, 판지 칠 때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 각재를 할 때는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꺾여요. 그러니까 요걸 꺾이는 걸 조금 더 덜 하려고 대패를 살짝 트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예. 틀면 얘도 편해지고요. 또 나무가 깎일 때 좀 더 잘 깎여요. 이렇게 수직으로 딱 치는 것보다 약간 비껴서 칼이 깎는 게 더 부드러워요. 예. 그래서 약간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틀고. 그 다음에 왼손을 이제 갖다 대는데, 왼손을 갖다 댈 때는 요 두 검지하고 중지는 어미날 뒤에서 바짝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고요. 엄지는 날물 잡아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 손바닥이 이 나무하고 대패목하고 딱 닿아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닿아야 돼요. 얘를 이렇게 잡고 하면은 흔들리겠죠, 이게. 예. 그러니까 딱 붙여야 돼. 이렇게 딱 감싸 안아야 돼. 이 한 손으로 딱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딱 이 수평으로 해서 딱 들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꽉 잡아야 돼. 예. 그리고 나머지 두 손가락은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잡는 파지법이에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판재나 이런 거 칠 때 이렇게 내려 잡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장대패 같은 경우는 감싸 잡는 것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좀씩 변하거든요. 이게 잡는 법이 약간씩 변하는데, 기본은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기본은 이렇게 감싸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어미날이 여기에 이제 대패집에 집어넣을 때 대패집을 살짝 깎아갖고 얘하고 거의 그냥 살짝만 쳐도 거의 끝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깎아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패 어미날이 대패집에서 약간 놓을 수도 있어요. 진동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지하고 검지, 중지로 어미날을 딱 이렇게 움켜 잡는 게 좋아요. 예. 자, 요거 됐죠? 이제 왼쪽 손도에? 예. 오른쪽 손 됐죠? 예. 그럼 이제 상체만 나왔어요. 상체는 처음에 갔다가 이렇게 걸어봐요. 이렇게 대패를 살짝 끌고 와서 딱 걸어요. 이 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작 지점에 이렇게 와서 딱 대면은 걸려요. 그러면 그 걸린 상태에서 상체를 보시고, 상체의 각도가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 각도가 그대로 끝에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여기 아까 수영님이 대패 치는 걸 흉내내 보면, 치는 건 잘 쳐요. 여기까지 쫙 오는데 여기 오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체가. 네. 그러면 이 누르는 힘이 여기하고 바뀌잖아요. 그럼 깎이는 그 정도가 편차가 생겨요. 심하면 안 깎이는 거고 또. 예. 그래서 이게 대충 치는 것 같아도 고수들이 치면은 여기나 비슷하게 내려가요. 비슷하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웬만큼 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여기는 이렇게 얇고 여기는 이렇게 두꺼워요. 시작할 때는 딱 준비 다 해서 딱 걸고 하니까 여기는 정확히 그 두께만큼 깎이잖아요. 근데 씩 오면서 덜 깎이거든요.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한 번, 두 번 점점 0.02mm지만 자꾸 치면 편차가 쌓여서 여기하고 확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여기 칠 때는 좋았는데 여기 가서 나중에 얘하고 평행선으로 같은 두께로 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여기는. 엄청 많이 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칠 때 상체를 다시 한번, 상체가 딱 걸고, 지금 이 각도, 이 각도가 그대로 끝에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끝에 와서도요, 이렇게 휙 지나가잖아요. 휙 지나가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더 깎이던가, 여기를 이렇게 들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럼 덜 깎이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또 편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끝에 와서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딱 와서 딱 써야 돼요. 이 머리가, 이 머리 부분이 대패가 끝나도, 대패질 끝나도 떨어지지 않고 딱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쓰려면 힘 조절을 또 해야 되겠죠. 너무 확 당기면 휙 지나가는 거고, 힘을 좀 덜 주면 오다가 멈칫해요. 여기서 서요. 섰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럼 또 그것도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힘 조절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서 딱 멈추고. 요게 이제 기본 자세예요. 예. 그리고 대패밥을 항상 쳐다봐야 돼. 시선은 이 대패밥. 그래서 어느 쪽에 더 나오나 덜 나오나, 예. 이런 걸 잘 봐야 돼. 보면서 그걸 보면서도 순간적이지만 이거 힘 조절을 해야 돼요. 너무 어렵나? 다시 이제 해봐요. 뭐야? 누구 거예요? 대자비 연습. 해봐요. 자세 좋죠? 연습하면 돼요. 말바도리님도 맨 처음에는 형편없었어요. 네. 네. 잘 치네. 요 자세. 네. 그 다음에 조금 친 사람 또 누구지? 이마행님 한번 해봐, 이마행. 시선 앞에 보고 해. 여기 대패밥 보고, 대패밥. 예. 대패밥을 보고 해야 돼, 대패밥. 예. 이만희도 좋네, 자세가. 이거를 조금만 더 털어주면 더 좋겠네. 그렇죠, 그렇게. 예. 다리가 앞으로 더 그렇죠. 왔다가 아예 그렇죠. 빠지면서 그렇죠. 예. 됐어요. 잘하신 분. 또 세팅하신 분 빨리 먼저 와봐요. 세팅하신 분. 반장님 또 시범을 한번. 안 나가죠. 네, 이거는 사실 안 치는 게 좋아요. 만약 이렇게 확 걸리잖아요. 약간 빼. 네, 빼야 돼 그냥. 왜냐면 잡아 당기면 이제 얘가 절로 제껴져 버려요. 이빨이. 그리고 덧날이 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이쪽은 덧날이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네. 여기는 안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덧날